작년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죠. 남편을 죽여서 토막살인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끔찍하죠. 어떻게 여자가 남편을 죽여서 토막살인을 해요? 그것도 어디는 몇 그램 이것까지 다 쟀대요. 그램까지. 이게 고기인 거예요. 사람의 몸뚱아리가 고기인 거예요. 저 돼지의 살, 소의 살처럼. 우리 동생이 전화 왔더라고요. 노르표 남동생이. 스님, 그 죽인 사람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인과에 대해서 하도 법문을 많이 하니까 딱 꽂힌 거예요. 인과에. 이 여자의 할아버지가 정육점을 해서 크게 돈을 벌었대요. 엄청난 부를 갖게 된 게 정육점을 크게 했대요. 그러니까 소의 고기처럼, 돼지의 고기처럼 몇 그램까지 재게 만드는 이 손녀를 통해서. 기가 막히죠? 이렇게 직업이 자손대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되죠. 왜 부처님은 살생하지 말라. 살생을 돕는 직업 갖지 말라. 살생하는 직업도 갖지 말고 살생을 돕는 직업도 갖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법화경에는 짐승을 가덕 이루는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지 말라 했어요. 왜? 나도 거기에 묻어가니까. 가서 보면은 짐승이 생명으로 생각 안 들고 먹을 걸로 생각 들잖아요. 맨날 가서 보니까. 돼지밥 주는 거 보고 소밥 주는 거 보고. 저는 TV에 나와서 뭐 살처분 당할 때 키우던 주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새끼처럼 키웠는데 이렇게 살처분 당한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보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니 자식처럼 키우면은 내 새끼처럼 키웠대요. 내 자식처럼 키웠대요. 자식처럼 키웠는데 어떻게 도살장으로 보내요? 키워서? 내 돈이 아까우니까 우는 거죠. 돈이 날아갔으니까 우는 거죠. 억울해서. 아닌 그래요? 전에 제가 요만한 불상에 동불상인데 소들이 우글우글 들어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딸이 소처럼 꼬꾸라지면서 쓰러지는 그런 일을 겪었다는 얘기 한 적이 있죠. 그 할아버지가 소장수였어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그 업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오늘 천도제를 하는데 중학교 때 쓰러졌대요. 35년 동안, 지금 51살이래요. 35년 동안이나 누워있대요. 살아있는 거는 손하고 입밖에 없대요. 다른 데는 그냥 누워있어요. 세상에 35년 동안이나 누워있다는 거에 말이 돼요? 업장소멸이라도 하고 싶다고 저보고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죠. 대체 어떤 업일까? 이 사람 쓰러질 때 소처럼 꼬꾸라졌죠. 그러니까 맞대요. 소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소장수 했어요. 여기 부친이 소장수 했대요. 이 쓰러진 이 남자 부친이 소장수를 했대요. 평생. 자손한테 왔잖아요. 자식을 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친정엄마를
천도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신 지 6일 만에 왔어요. 제가 이 친정엄마는 소처럼 일해도 남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맷돌지옥에 49일 지나면 떨어질 운명이었어요. 49일 지나면 바로 맷돌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어요. 왜? 소업이 꽉 차서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사위가 장모님이 소를 100마리 이상 키워서 그런가? 이러는 거예요. 소를 100마리 이상 키웠대요. 송아지 낳고 키우고 또 팔고 또 키우고 팔고 한 게 100마리 이상이었대요. 얼마 전에 얼음지옥에 있는 부친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의뢰한 사람 부친을 얼음지옥에 있어요. 그랬더니만 부친이 꿈속에 나타나는데 춥다더래요. 덜덜 떨면서. 얼음지옥에 있어요. 어떤 업 때문에? 물고기를 얼음에 넣어서 했던 업 때문에. 그랬더니만 그 집안이 어부였고 그리고 영광인데 영광 굴비를 그리고 조기도 얼음에 넣어서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제사상에 쓰라고 자주 보내오던 그런 집이었대요. 얼음지옥에. 그리고 지금도 영광에서 굴비 장사를 하고 있대요. 그 집안. 자,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해답이 나왔죠. 왜 부처님은 바른 직업을 선택하라 했는지 8정도 중에서 정업, 바른 직업, 바른 직업은 어떤 직업인지 해답이 나왔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축산업 하는 분인데 돼지를 많이 키웠대요. 엄청나게 많이. 그 종돈이라고 하죠. 어미 돼지를 해서 분양하는 거. 종돈을 키워서 돈을 엄청 벌었대요. 아주 크게 했대요. 하다가 결국에는 70억 부도 내고 망했대. 결국에는 망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전에 사슴농장 이야기 한 적이 있지요. 요 가까이에 사슴농장에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분이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사업을 한답시고 엄마 조금만 보태주세요. 그러면 보태주고 말아먹고 보태주고 말아먹고 그리고 그 눈을 보면 안 줄 수가 없대요. 사슴 눈처럼 그렁그렁 해가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으로 와서 엄마 또 보태주세요 하면 또 보태주고 안 줄 수가 없었대요. 결국은 사슴 농장 하기 전에 재산까지 다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된 집이 있어요. 보신탕짐 해가지고 사업이 잘 돼갖고 손님도 많고 해서 엄청나게 부자 됐다. 결국에는 누가 말아먹어요? 자식이 다 말아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번 거는. 남의 생명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번 돈은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자손들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도 상관없어. 난 이거 할 거야. 당신만 가면 뭐예요? 자손들까지 다 가는데. 당신만 가면 좋죠. 근데 자손까지 다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지옥으로? 돈이 최고인 세상이지만은 직업을 가릴 건 가려야죠. 누구를 위해서? 본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은 바른 직업을 가지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을 갖든지 다른 생명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은 바른 직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스님,
우리 이 사회 구조가 어떤 그런 뭐 동물이든 이런 생명을 해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직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음식 종류도 그렇고 그러한 직업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래도 어떤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뭐 보살행위라든가 그런 예가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방생 많이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생한 동물들 위해서 방생합니다. 이 방생은 그 동물들 위해서 방생합니다. 그래서 방생을 많이 하라고 권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만두기 힘든 사람들은 방생을 많이 하라고 권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그만둘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죠?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 장사를 하지만 내가 방생 열심히 하면서 보살행을 실천하면 언젠가는 이 직업도 그만두고 편안히 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죠? 네. 그리고 사회 구조상 이런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내가 살생을 안 하면, 내가 잡지를 안 하면 찾는 사람이 없겠죠. 먹을 거 많다 했잖아요. 이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넘쳐나는 세상이래요. 영양 과잉이래요. 맞습니다. 해답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방생을 많이 해서 그 빚을 갚도록 하세요. 대신 갚는 거예요. 대신 방생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를 대신에, 아니면은 요 돼지 대신에, 소 대신에 복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생을 많이 하면 업장 소멸은 빨리 되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직업은 부처님 말씀대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살생하는 직업 갖지 말고, 두 번째, 살생을 돕는 직업 갖지 않는 그런 바른 직업을 갖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